두 번째 시간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무회계에 제 매출액을 표현한 거죠. 지금 현재 매출액에 여기 재무회계에 관련된 그 매출액을 이렇게 조정해서 이제 우리는 법인세법에 의한 매출액을 메이드 시킨 거죠. 매출액을 잡았습니다. 요거랑 또 이제 재무 말고 우리가 그 평상시에 하는 신고가 또 뭐 있죠? 부가세 신고 있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 했을 때 우리는 공급 가액, 매출 공급 가액, 즉 과세 표준이라는 걸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요거랑의 차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절차는 얘를 이쪽 데이터로 바꾼 거죠. 얘가 지금 일단은 이 데이터가 뭐냐면 조정 후 데이터예요. 조정 전 데이터는 얘가 조정 전 데이터고, 아시겠죠? 조정 후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일로 갔다가 얘랑 비교하는 그런, 즉 금방 했던 공부와 섞여 있는 문제, 즉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토탈 문제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여기 사례도 여기 보시면, 여기 사례 보시면 얘가 그냥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고, 얘는 수익금의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둘 다 고치시오라는 문제예요. 둘 다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세팅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와의 차이에 대해서 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얘는 어렵지 않은데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 다음 부가세 신고서 중에서 무엇이 파워가 세냐면 얘가 파워가 셉니다. 얘를 예화시켜야 돼요. 이 말을 이해가십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A, B, C, X, Y를 갖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B, D, E, F, G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부가세로 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빼기 A 돼야 되죠. 맞죠? 없으니까. B는 있죠? 세무 조정이 없고, 조정 없고, C 없죠? 마이너스 C. D 없죠? 플러스 D.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E. 뭐 사례를 내가 많이 해놨어. 마이너스 Y 플러스 F 플러스 G.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헷갈림이 사라져요. 그래서 조정 후를 부가가치세로 찾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바로 볼게요. 얘는 일단은 사례를 페이지 378페이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회사 코드 9104로 갈게요. 회사 코드는 9104. 최근 378페이지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처럼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 문제 조금 지저분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재료라고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됐다라는 말은 조정 전이에요, 조정 후예요? 조정 전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일단 조정 후 데이터죠. 맞죠? 이 제품 매출과 공사 수익금의 영세율 대상이 없으며, 이 영세율이라는 말이 좀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영세율에 관련된 말은 지금 요 문제를 위한 문제고요. 전부 다 내수 판매분이라는 것은 국내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 팔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업종 코드 이런 것들이 뜨죠. 요 부분을 일단 장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문제 봤을 때는 여기 하나 있네요. 이 문제가 좀 지저분하다는 말이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는 말은 아니지만 수익금의 명세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 갑니다.
금방 우리가 학습했다시피 얘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문제가 조금 지저분해서 그래요. 1, 그 다음 F4 누르시고 제품 매출 잡아주시고 그러면 요 라인 잡혔죠?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1 누르시고 F4 누르시고 공사 수익금 요거 잡아주시고 요 라인 잡혔죠? 그 다음 없습니다. 맞죠? 얘가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에 반영된이라는 글자가 조정 전이라는 것만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조정 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조정 후를 띄워놨어요. 맞죠?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요 공사 수익금 여기 가산 누르시고 여기 5,000이라고 누릅니다. 이해가 되죠? F3 한번 누르시고 F3 누르시고 금방 5,000에 대해서 세무조정 밑에는 안 뜨죠. 밑에는 안 뜨지만 입금산입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입금산입 공사 수익금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유보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그래서 얘를 저장시켜 볼게요. 저장. 저장하고 이 화면을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가 얘입니다. 이제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얘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얘가 조정 전, 얘가 조정 후. 아시겠죠? 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얘를 이쪽으로 밀어버릴게요. 이렇게. 자, 왼쪽에 딱 보이게. 자, 왼쪽에 지금 밀었어요. 저장 버튼 한번 누른 상태에서 메인 화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었을 때 자, 내려올게요. 여기서 이렇게 불러와졌죠.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4604,000이 불러와졌죠. 이해갑니까?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자, 올라가서 현재 문제에서 제시된 것이 뭐냐면 임마는 문제에서는 조정 전 데이터를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조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우리 보고 이걸 작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 5천만 원을 업시켜주는 거죠. 어찌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얘는 좀 지저분한 문제예요. 그냥 조정 후를 이야기해주던가 아니면 조정 전 이야기하면서 세무 조정을 하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여기 있죠. 얘가 이 번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클릭해주세요. 이 번호 입력할게요. 451104.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얘가 여기 수익 금액의 의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사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매출을 의미해요. 매출을 의미하고 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팔았다 이 말이고 얘는 외국으로 수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생산품을 우리나라에 팔았다는 거고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 팔았다 이 말이고 수출해서 영수열 대상인데 현재 문제에서는 영수열 대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끝났어요. 여기서 끝이 났고 현재 우리가 이제 요기 데이터 잠깐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드디어 부가가치세와의 차익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검토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블록에 한번 해보세요. 블록이 yes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불러지죠. 여기 왜 안 불러지냐면 부가세 신고 내역에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에 숫자가 들어와 있어요. 이 책 저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제시를 안 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조회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알아서 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하잖아요. 데이터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가서 부가가치세 한번 눌러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고 여기에 그냥 원래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뭐 이런 식으로 다 신고를 했겠죠. 다 한 방에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1월부터 12월로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지금 불러와줘야 돼요. 얘가.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이런 작업을 시험 칠 때 안 합니다. 알겠죠? 끄시고 시험 칠 때는 이 작업만 합니다. 다시 여기 눌러볼게요.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 지금 들어와 있죠? 보이시죠? 시험 칠 때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고. 알겠죠? 되어 있는 상황에 불록이 한번 해보세요. 불록이 yes. 자, 이렇게 지금 불러와졌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는 뭐냐면 부가세 신고서 자료고 얘가 뭐냐면 여기서 불러진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두 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할 거냐고요? 얘를 이렇게 모양을 바꿀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이 사라져요. 그 차이가 얼마냐고요? 9천만 원 마이너스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공사 수익금에 대해서 1억 5천, 요거는 잡혀 있잖아요. 자, 공사 수익금이 20억이고, 15억이네요. 15억은 이미 둘 다 잡혀 있죠. 그러니까 AA 양쪽에 잡혀 있으니까 얘는 아무 할 거 없고요. 공사 수익금 면세도 잡혀 있겠죠. 요렇게 20억이 여기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기록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 매출이 좀 차이가 나네요. 왜 차이가 나지 봤더니, 선수금 1,000만 원은 선수금 수령한 거 동시에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하면서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매출 잡았는데, 선수금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에는 이제 빠져있죠. 그럼 얘를 예화시키려면 플러스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해야 돼요? 자, 얘 모습을 이렇게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이 플러스 1,000만 원 넣을게요. 1,000만 원 이제 어디에 넣을까를 고민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이거네, 이거. 여기. 거래 시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선수금은. 맞죠? 1,000만 원. 저는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고민을 어떻게 하냐면, 부호가 플러스면 여기 넣고, 마이너스면 그냥 여기 넣어요. 알겠죠? 그래서 1,000만 원에 다시 1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 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기계장치 매각은 위에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맞죠? 기계장치 매각은 플러스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해야 돼요? 플러스 해야 되죠. 맞죠? 플러스에서 5천만 원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형자산 매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5천만 원을 잡아줍니다. 됐죠?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했는데 답이 지금 빨간색이 안 사라지죠. 왜 안 사라지냐면 문제가 잘못된 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답을 가볼게요. 답을 한번 가보면 이 회차 풀 때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526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526페이지. 우리는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526페이지. 가보면 답에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요 데이터에 보이십니까? 요 숫자 보이십니까? 요거 좀 고쳐보세요. 우리가 답 하나, 이거 답 맞았네. 쏘리. 아까 우리 공사 진행률 그거 있죠. 공사 진행률. 세무 조정 했잖아요. 5천만 원. 맞죠? 그게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요거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부분이 부가세 신고서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대요. 안 되어 있대요. 명확하게 말도 안 해주고. 그럼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빼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작업 진행률 차이 5천만 원 뺄게요. 이렇게 빼면 여기 사라져요. 1차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데이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에 어떻게 해놓냐면 책에 일반 요거랑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요거만 이렇게. 요걸 어떻게 적냐면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강제로 넣으세요. 시험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 문제예요. 여기에 과세 일반. 다음 문제부터는 제가 강제로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4150000000 이렇게 적고 면세라고 적고 여기에 5억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문제 풀 때는 불러오기로 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부분에 강제로 입력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88페이지 회사코드 9107로 진입합니다. 자,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화면 중에서 이 업종 코드나 이제 수출 매출의 요 자료는 조정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 매출에 관련된 거랑 상품 매출의 손익 계산서 사항이라는 말은 수정 전이에요, 수정 후에요? 조정이라고 했죠. 조정 전이 되죠, 맞죠? 조정 전 데이터가 됩니다. 기말 상품 제거액에 포함되어 있는 적성품 830만 원 중 200만 원은 결산일 현재 이미 수탁자가 270만 원에 판매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830만 원은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200만 원이 지금 결제되었죠. 판매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가라고 해야 되죠. 200만 원이 원가고 270만 원이 뭐가 되냐면 매출액이죠. 매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지금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 작성을 해야 돼요. 밑에 거는 지금 이제 매출한 것이 아니죠, 맞죠? 얘는 일단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법인 조정 클릭하시고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먼저 클릭합니다.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후 화면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정 전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클릭하시고 F4 클릭하시고 여기 제품 매출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1 누르고 그다음 상품 매출 F4 누르시고 상품 매출에 진입을 합니다. 요렇게까지가 여기다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예요. 이거랑 이것은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위한 데이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기에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클릭을 하시고 자, 얘가 지금 상품이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 F2 누르시고 상품 매출 선택해 주시고 자, 수익 금액은 270만 원, 대응 원가는 200만 원으로 대응 원가를 이렇게 대응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면 여기 27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 데이터는 부가세 신고서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 조정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가와 매가에 대해서 매가와 원가에 대해서 쓰러 가겠습니다. 자, 위탁 매출 누라 270만 원. 자, 그 다음 탭 누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위탁 매출 원가 누라 이렇게 들어가서 200만 원. 200만 원. 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일단은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데이터는 수정을 했습니다. 얘가 지금 조정 전이고 얘가 조정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시켜 줍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른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됩니까? 화면이 왼쪽으로 밀어서 이 데이터를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메인 화면에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클릭하고 이 화면이 이렇게 불러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불러와져 있으면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요. 끄고 다시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업종 코드가 좀 여기 적혀 있는 상황이고 얘도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515050 자, 이렇게 합니다.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가 일치되는 게 아닌 게 맞아요. 얘는 조정 전이고 얘는 조정 후가 되는 거죠. 조정 후. 그 중에 수출 매출액이 여기 금액이 320,000,000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되는 방법이 여기에서 320,000,000만큼을 빼서 여기 넣으시면 돼요. 이제 계단기를 통하면 여기에서 262000 다시 2620 플러스에서 빼기 자, 수출 매출액
320 플러스 플러스를 빼고 나면 이 값이 나오죠?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갑니다. 즉 3억 2천만 원은 수출 데이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외 데이터는 즉 요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국내 생산품에 여기 값을 복사는 이제 탭이죠.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V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죠? 하고 이렇게 엔터 딱 치면 여기 3억 2천이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안 들어가져요. 숫자가 안 들어가지니까 여기는 이제 수익 상품의 내수 판매가 아니라 수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0 엔터. 그럼 이렇게 딱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수출 매출액은 이제 3억 2천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국내 생산품의 국내 판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물건의 국내 생산품 물건으로 내수 판매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안 고치셔도 돼요. 여기는 그대로 그냥 업종 코드만 넣었을 때 뜨는 글자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저장 한번 누르시고 여기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액 검토 누르고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 여기가 숫자가 이렇게 차야 되는데 숫자가 안 차요.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메모해놨던 그 숫자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3706 플러스 플러스 엔터 3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렇게 차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에 대한 지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빨갛게 뜨는 것이 보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처리한다. 지금 현재 우리 위탁 매출 요것이 부가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부가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조정 수익 금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으로 보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를? 매가를 270만 원어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누락이죠. 마이너스 270만 원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요 아래 건데요. 얘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매출 접대비라고 합니다. 일명 매출. 우리가 매입의 접대비가 만나면 매입의 세금계산서가 만나면 거기에 이제 불공사유, 즉 접대비가 뜨면 이렇게 뜨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불공이다라고 하죠. 매입 불공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즉 공급으로 봐요. 주는 것으로 봤을 때 공급에 접대비가 붙으면 얘기해요. 현재 문제 보면 제품을 줬잖아요. 증여니까 공급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는 매출 건별이라고 합니다. 매출 건별. 유형이 건별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하죠. 간주 공급에는 종류가 많죠. 자가 공급도 있고 개인적 공급도 있고 지금처럼 사업상 증여도 있고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도 있어요. 자가 공급에는 면세사업 전용,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 폐죠, 폐. 폐 없이 잔존 제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얘죠.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가 뭐냐면 사업상 고객에게 접대로 줬다라는 뜻이에요. 이 간주 공급은 이렇게 분개해요. 물론 여기에 적요 8이라고 붙는 것이 맞겠죠. 맞죠? 우리가 매매출 전표에 입력한다면 14번 건별이라고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죠. 공급가액은 시가 600만 원에 부가세는 60만 원이 되죠. 6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다시피 부가세 수금은 60만 원. 얘는 원가로 가죠. 예, 원가로. 분계는 원가로 나가죠. 원가 500만 원 해서 접대비 56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세무 조정할 때는 접대 행위가 660만 원으로 간주를 해요. 일단은 분계는 이제 56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부가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부가세 신고할 때 얘가 공급가액 600만 원에 부가세 6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즉 매출 공급가액이 600만 원이 지금 부가세에 붙어 있어요. 부가세에 있으면 플러스. 근데 얘는 실제적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조정 후 수익 금액에는 없어요.
내용상 이렇게 돼요. 부가세는 있고, 조정 후 수익 금액에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얘랑 일치시켜야 되니까, 얘랑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얘 뭐 한다? 플러스로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우리가 조정 후랑 부가세랑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랑 부가세 신고에 대한 차이를 메꿔 넣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조정 후에 600만 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결론, 여기에 지금 간주공급 있죠?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 여기에 600만 원을 더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딱 했을 때 빨간색이 사라지면 정답이 됩니다. 자, 현재 문제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칠 때는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에서 불러오기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작성이 돼요. 자동으로 작성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제를 계속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끝.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9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99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얘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얘를 이제 입력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문제 잠깐 올릴게요. 손익계산서상 이게 조정 전이다, 조정 후다. 조정 전입니다. 조정 전에 지금 보다시피 업종 코드 이런 것들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위한 것이고 얘도 조정 후를 위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랩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손익계산서 상수익금액 반영은 조정 전이에요. 1F4 누르시고 자, 제품 매출 선택해 주시고 자,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자, 맞고 다음 가겠습니다. 1F4 누르시고 상품이랑 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부산물만은 넣는 거 맞다고 그랬죠? 뭐 이자 수익이나 유형자산 처분이 이런 건 넣지 않는데 부산물 매각액만은 넣는 거라고 했죠? 요게 영업의 수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2 누르고 F4 누르고 여기 가서 자비익을 선택해 줍니다. 확인 하시면 이거는 수정할 거 없네요. 자,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문제를 또 봤더니 더 이상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할 일은 없어요. 이게 조정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얘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네요. 지금 뭐 조정할 거 하나도 없네요. 자, 그래서 저장 버튼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 이 화면을 똑같이 왼쪽으로 딱 몰아놓고 이 친구가 불러오는지 확인해 가겠습니다. 메인 화면 열어가지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와진 데이터가 이제 요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 확인되었다 맞죠?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필요가 없어요. 꺼버리고 다시 이제 업종 코드 맞춰보도록 할게요. 요거 맞고 자, 밑에 얘는 515050 이렇게 맞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입력하려고 292204 한번 넣어보세요. 입력이 안 되죠, 맞죠? 똑같은 코드 번호는 중복 입력이 안 된다라고 에러를 띄웁니다. 이렇게 딱 엔터 치면 에러를 띄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합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1387000이랑 요 300만 원을 합합니다. 그러면 1390 플러스가 되죠? 얘를 1390으로 바꾸고 얘는 지웁니다. 자, 이렇게 중복되는 업종 코드를 갖고 있을 때는 하나로 합쳐준다. 하나의 팁입니다. 중복된 업종 코드가 있을 때는 하나로 합쳐준다. 알겠죠? 하나의 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이 이제 1387000인데 얘 숫자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하는 방법 아시겠죠? 하는 방법은 이제 요 숫자에서 얘를 빼고 맞죠? 그 나머지를 여기 나오면 0 넣어서 넣으면 되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더 쉬워요.
그냥 직수출액을 그대로 여기 치면, 이렇게 치면, 오른쪽에 차익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럼 얘가 1로 와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얘를 한 번 더 쳐요. 1, 2, 6, 3 플러스 딱 치면, 이제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 번, 두 번 체인지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에 0 넣으면 돼.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숫자가, 듭니다.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서 하셔도 되고, 이 방법 마음에 들면 직수출에 넣었다가 옆에 떴던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0하고 넣으면 좀 빨리. 우리는 어차피 법인세 시험이 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하는 방법, 터득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끝났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 끝났고, 이제 부가세 신고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눌러야 이제 여기가 불러져요.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으면 불러오게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숫자 그대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둘 다 있으면 소정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 자, 여기 보시면, 요 1390이 요거죠. 맞죠? 얘는 지금 현재 내용상 이렇게 돼요. 부가세도 있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도 있고, 둘 다 있으면 조정할 게 없는 거죠. 얘도 있고, 맞죠? 여기 둘 다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예요. 기계장치 매각은 여기 없어요. 수익금액 조정이 없어요. 사업상 증여도 없어요. 사업상 증여도 없고. 지금 얘가 사업상 증여네. 얘가 지금 제품 800을 보세요. 시가 1000만 원이면 얘가 사업상 증여 얘네요. 밑에 거 따로 할 필요 없죠. 아까랑 똑같이 매출 건별 시가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에는 시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없는 거예요. 없는 거는 부호를 뭘로 해야 된다? 플러스로 입력해서 6천만 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매각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기계장치 매각 여기에 보면 있네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5천 이렇게 사업상 증여 여기 있네요. 사업상 증여가 얘가 1000만 원 하니까 빨간색이 딱 사라지죠. 이렇게 되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풀다가 이제 어디서 막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페이지 417페이지 회사 코드 9124. 저는 그 부가세 신고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는 방법은 답지를 찾아가 보면 돼요. 56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지금 417페이지에 그거를 메모해 놓는 겁니다. 무엇을 메모해 놓냐면 자, 여기 자, 요 부분 자, 이 두 개를 메모해 놓습니다. 이 두 개를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17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에 관련된 요거는 손익계산서 상이라는 것은 조정 전 데이터입니다. 맞죠? 조정 전 데이터 먼저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여기 1F4 누르고 제품 매출 금액 맞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1F4 누르고 그 다음 상품 매출 맞는지 틀리네. 맞죠? 틀리면 좀 고쳐주겠습니다. 373100 플러스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 오류예요. 문제 오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대로 불러줘야지. 이 코드보드는 조정 후를 위한 데이터가 되겠죠? 직수출도 조정 후를 위한 데이터가 되겠죠? 지금 현재 위탁 판매가 있죠? 위탁 판매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F2 여기 제품이라는 글자가 있다. 맞죠? 그래서 제품 매출로 가고 수익 금액은 31050 플러스 대응 원가는 27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F3 누른 상태에서 자, 과목은 자, F2
아니지. 여기에는 위탁 매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위탁 매출 누락이라고 하고, 자, 금액은 3150050 플러스 다다당.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자, 위탁 매출 누락. 적성폼이 위탁 매출이죠. 금액은 27 플러스 엔터. 자, 여기서 조정 등록까지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은 조정 후에도 들어가 있고 부가세에도 들어가 있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죠?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돌아갔을 때 가산된 요 데이터가 확인을 한 후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이 데이터가 불러와지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끝에 조정 후 수익금의 요 데이터 살려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숫자가 이렇게 불러와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꺼버리고 우리는 이제 업종 코드가 필요하니까 여기 업종 코드가 얘가 맞고 여기는 51507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품 매출에는 여기에 2억이 들어가야 되죠. 2억을 빨리 넣는 방법. 여기에 2억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2억을 넣고 그다음 요 오른쪽에 값은 다시 여기에 넣고 그다음 여기에 0 넣으면 오른쪽에 2억이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얘는 부가세 신고서 수정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차익 검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부가세 과세 표준입니다. 법인세법 수익금액 모두 부가세 요거 먼저 넣어야 되죠. 요거는 아까 데이터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렇게 넣고 지금 차이가 발생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 그게 얘죠. 얘가 사업상 증여에 관련된 거 부가세 신고서에는 있고 수익금액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없고 하니까 얘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똑같은 문제죠. 180만 원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답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 sorry. 네, 잘못 봤네요.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밑에 개인적 공급. 오케이, 개인적 공급 말씀 잘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가 시가 나오면 사업상 증여가는 이 습관이 들어서 대표이사 자택이네요. 죄송합니다. 개인적 공급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45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느끼겠지만 거의 똑같은 문제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나오죠? 453페이지. 자, 회사 코드는 9132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밑에 이렇게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볼게요. 여기에 요 부분. 자, 이 부분. 자, 메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페이지 453페이지 풀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손익계산서 상위 얘가 조정 전이죠. 얘가 조정 전.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단은 반영을 시키고, 얘가 지금 뭐냐면, 제품 매출 누락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300이면 제품 매출이 얼마인 거죠? 지금 답에는 그냥 단순하게 550만 원이 제품 매출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외상 매출액이 550이라서 제품 매출은 500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왜냐면 분개할 때 제품 매출이라고 분개를 하고, 여기는 부가세 일수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외상매출금 이렇게 걸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에서 저는 부가세를 빼고 계산을 했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제품 매출이 550만 원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얘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오늘 보다시피, 이렇게
금액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위탁 매출 누락에 대해서 여기에 F2 누르고 제품 매출 수익 금액은 550만 원이라고 잡아주시고 대응 원가는 300만 원이라고 잡습니다. F3 누르고 나서 얘를 조정을 합니다. 야, 그러면 여기 매출 누락. 그냥 제품 매출에도 상관없어요. 제품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 누락. 뭐 여기도 있네요. 550만 원. 탭, 저 오른쪽에는 매출 원가 과소. 여기 300만 원 유보 발생. 얘가 지금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요 부분이 부가세 신고서랑의 데이터인데, 여기 수익 금액 여기 보시면 이 돈, 자, 이 돈이 조정 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맞죠? 조정 후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금방 조정한 데이터가 왜 불러지지 않지? 제가 이게 제품 매출을 안 했나 보네. 이렇게 안 되면 제품 매출의 가산에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고, 이 돈이 이렇게 안 불러져 있다, 맞죠? 요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저장 버튼을 안 눌러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내가 얘를 저장 버튼 안 누르면 이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으면 이제 끄고, 그 다음, 지금 코드 번호가, 여기 제품 매출이랑, 그 다음 여기 부산물 매각이랑 똑같죠? 그럼 합치기 해야 되죠? 여기서 합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합치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에 이제 150만 원, 요거를 넣고 합치기 해서 바뀐 숫자를 넣고 삭제를 합니다. 조금 빨리 했어요. 그 다음 밑에 번호는 얘죠? 451104. 자,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랑 여기 이 데이터랑 부가세 신고 데이터 이거 맞으니까 할 필요 없고 이 데이터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의 차이는 얘인데 부가세 신고서에 있으면 플러스라고 했죠? 얘 여기는 없죠. 부가세 신고서에 있으면 플러스. 이 두 개가 플러스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장 버튼 한번 누르고 나서 꼭 불러오게 하세요. 나중에 할 때는. 그리고 과세 일반에는 238 플러스 여기는 이제 주어진 값 그대로 다 보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기기장치 매각은 유형자산 처분 매각 3천만 원 플러스로 넣어주고 그 다음 아래 제품 매출 선수금에 대해서는 거래 시기 차이에 대한 플러스면 저는 그냥 가산, 마이너스면 감산 이렇게 합니다. 작업 진행률 차이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 좀 차이가 조정이 안 되네?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답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건 다 했죠? 3천에 100만 원에 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정이 차이가 안 난다. 여기 숫자가 다르네요. 요거 맞죠? 블록에 다시 한번 넣을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 다시 할게요. 제가 아까 저장 버튼 누르고 블록에 안 했죠? 요거 바뀔 거예요. 안 바뀌네요. 야! 다시. 블록이, 이게 내가 아까 실수 한번 하면서 숫자가 바뀌었는데, 좀 강제로 고치겠습니다. 요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216 플러스. 216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맞죠? 그렇죠? 근데 가끔씩 저도 이제 작업하다 보면, 수익금액 명세서랑 이거랑 데이터가 일치 안 될 때, 두 번째는 얘랑 일치 안 될 때, 가끔씩 생깁니다. 이제 클릭을 몇 번 잘못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황하지 말고, 일단 고치시면 됩니다. 강제로 고쳐도 무방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462페이지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처럼 462페이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 문제입니다.
현재 손익계산서 상수익금액은 조정 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자, 요거 매출 누락에 대한 세부 조정이 일어났죠. 매가가 80만 원, 원가가 40만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는 것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부가세 신고서 중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는 있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의미는 아래 거를 또 보면 아래 거에서는 부가세 신고서는 적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부가세 신고서는 적정하게 되었고 수익금액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부가세 없으면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부가세 있으면 얘는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에서는 여기는 마이너스 80만 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얘는 플러스 시가로 가야 된다 그랬죠? 플러스 400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입력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일단 입력을 했고, 첫 번째, 조정 전의 데이터를 먼저 여기 입력을 하고, 자, 두 번째는,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서 해당 이 문제에 대해서 매출 누락에 관련된 제품 매출 수익금액 80에 대여원가 40 걸어주고, F3 눌러서 요거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80만원 유보 발생과 4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잡아주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안 누르고 가면 데이터가 좀 꼬여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금액이 이것이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했어요. 만약에 안 불러지면 이 숫자가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요. 80만 원이 빠진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905, 800, 000이 들어와야 되고 이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코드 번호 있죠? 코드 번호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수출 금액이 있으니까 수출 금액을 그대로 넣고 돌아가서 다시 3200800 플러스 0 이렇게 하면 수출적으로 숫자가 빠진다고 했죠?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책 검토에 가서 여기 숫자 여기도 좀 다르게 나오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안 되면 강제로라도 그냥 고치세요. 5905 800 5905 800 플러스 안 맞으면 이렇게 강제라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숫자를 강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봤다시피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한다.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80만 원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 4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서 있죠. 부가세 신고서 있으면 플러스 매출 거래처에 줬던 것을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접대 제공 여기에 플러스 400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것이 틀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제대로 안 불러졌을 경우 좀 틀릴 수 있고 이 데이터가 틀리면 좀 틀릴 수가 있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은 조금 빨리 할게요. 478페이지 하겠습니다. 뿅. 페이지 478페이지 불입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손익계산서 상에는 조정 전입니다. 아시겠죠? 조정 전 데이터이고 수익금액 상품 매출 임대료 수입이 전부 다 주요 수입입니다. 이렇게 일단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잡으면 되겠죠. 1F4, 1F4, 1F4 해서 잡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정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그 다음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를 넣고 나서 우리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단순 경비,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 번호를 넣는 거죠. 얘를 먼저 넣고 명세를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제품 매출의 직수출 요 부분, 제품 매출의 직수출 여기에 5천만 원을 넣고 돌아와서 2350 플러스 넣고 0 넣고 하면 5천만 원만 뽕 나가죠. 이런 방법 쓰셔도 되고, 면세는 딱히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갔을 때, 이 부분입니다. 자, 수익금의 명세서에는 없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있고, 자, 이럴 때는 이 부분은 뭐다? 플러스 부호가 되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수익금액에는 없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있고 하니까, 시가를 대상으로 플러스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세 가지 넣어주시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불러오게 한 이후에 여기 800만 원에 대해서 플러스로 사업상 증여에 넣으시면 되고 간주 임대료는 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맞죠? 간주 임대료 이렇게 칸이 있네요. 간주 임대료 플러스로 넣고 이렇게 넣으면 부호가 딱 빨간색이 사라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가겠습니다. 뿅. 자, 마지막 문제죠. 497페이지. 자, 손익계산서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얘는 조정 전 데이터입니다. 조정 전 데이터에 요즘 나오는 문제 형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넣고 얘는 넣고 얘는 넣고 안 넣고 안 넣고 안 넣고 이해가시죠? 근데 자비익도 원래 안 넣는 게 맞는데 이런 말 해놨죠. 부사물 매각이나 작업해물 비슷하죠? 작업해물 매각 때 3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 얘는 EF4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조정 전 수익금액 명세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조정 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거 주의할 점 영업의 수익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넣고 나서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는 기준 경비효 코드가 똑같다 맞죠? 기준 경비효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이 숫자랑 이 숫자랑 합해줘야 되겠죠. 합해져서 불러오기를 하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함축되어서 여기 숫자가 300만 원이 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직수출이 1억 5천이 있다 맞죠? 분위기가 꼭 꺼질 분위기였는데 깜짝이야. 야,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갔지? 여기 더 1억 5천만 원만큼을 이렇게 빼서 여기 산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작업해물 매각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고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는 것도 부가세 신고서에도 들어갔다 이 말이죠. 맞죠? 둘 다 들어가면 적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상관없이 둘 다 들어가면 안 적어요. 안 적고 여기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즉 수익금액에는 안 적었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적혀 있다는 거죠. 부호 플러스로 500만 원 적어 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액에는 적혀 있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는 반영되었다는 말은 플러스 부호로 시가로 넣어줘야 되죠. 요거 넣어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5천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플러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입력한 데이터를 봤더니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하나는 개인적 공급 하나는 유용야소 매각 또 하나는 거래 시기 차이 가산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빨간색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없는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입력한다. 이 부분은 과거 문제에서 기준 경비율 번호를 적지 않았을 때 감점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넣어주는 걸로. 두 번째, 국내 생산품에 먼저 입력하고 수입 상품에 0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게 순서제가 적어놨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로 해서 불러오면 되고, 부가세 신고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저장 후 불러온다. 굳이 이러지 않아도 시험 칠 때는 다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나서 불러오기 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기호는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거, 마이너스 기호는 부가세 신고서에 없는 거, 둘 다 있으면 당연히 안 적어. 차익이 안 생겼으니까 안 적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조정이 맞으면 빨간색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준경비율 번호가 중복이 되면 하나로 합쳐준다. 하나의 팁이었죠? 세무조정 내용이 부가세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정 후 수익금액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부호로 산입해줘야 된다. 결론은 이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로,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부나 칸박스 중복이 되면, 중복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얘는 이제 조정 후만 있는 거고, 얘는 수익금액 명세서랑 조정 후랑 둘이 짬뽕으로 되어 있는 거. 짬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문제가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정 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뿅.